안녕하세요. 닥터CL 이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방흡입 하지 마세요. 살 안 찔 자신 없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지방흡입 후 체중 증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살 안 찔 자신이 없으면 지방흡입을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방흡입을 한 후에는 체중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흡입을 하고 나면 체력 보충을 위해 잘 먹어야 한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일까요? 꼭 그렇진 않고요. 예를 들어 허벅지와 같이 한 번에 대량의 지방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된 지방 조직을 기존에 먹여 살리던 에너지가 인위적으로 한 번에 제거되었기 때문에 지방흡입 후에 식사량을 원래대로 유지한다면 에너지 과잉 상태가 되어서 체중이 늘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분이라면 지방흡입 후에 식사량을 더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좀 덜 먹어야 되죠. 에너지 과잉이라는 개념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 60kg이었던 분이 허벅지 지방흡입을 해서 2kg의 지방을 제거를 했다면 몸무게가 시술 후에 붓기가 빠지고 나면 58kg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방흡입 직후부터 58kg에 맞춰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즉, 좀 적게 드셔야 한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지방흡입 후에도 60kg 때 먹던 양만큼 드시면 지방흡입을 하고 한 달 후에도 몸무게는 여전히 60kg일 것입니다. 그러면 체중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2kg이 살이 찐 거죠.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2kg을 제거했으니까요. 그러면 허벅지 흡입도 하고 팔도 흡입하고 복부도 흡입해서 지방을 너무 많이 제거하신 분들은 식사량을 많이 줄여야겠죠. 예를 들어서 60kg이신 분이 전신 흡입을 한 후에 지방을 4kg을 흡입을 하면 자신이 56kg이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덜 드셔야 됩니다. 문제는 한꺼번에 지방을 많이 제거하면 피곤하고 체력이 저하됩니다. 많이 힘들죠. 그러면 체력을 보충한다고 식사량을 줄이기는커녕 더 많이 드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흡입 전 체중보다 오히려 살이 더 찌기도 합니다. 그게 문제죠. 그래서 날씬해지려고 지방흡입을 했는데 살이 더 쪄서 억울하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지방흡입 후에도 식단 관리에 신경을 쓰고 운동도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를 꼭 드립니다. 그러면은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냐면 다이어트 하기 싫고 운동하기 싫어서 지방흡입을 하는 것인데 왜 지방흡입하고 운동을 더 하라고 하는 것이냐고 그렇게 반문하시는 경우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사실 좀 위험한 경우세요. 왜냐하면 지방흡입에 대해서 다소 착각을 하고 계신 건데요. 어떤 착각이냐면은 지방흡입은 다이어트 시술이나 체중 감량 시술이 아니고 군살을 줄이는 시술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와 체중 감량은 지방흡입 후에도 본인의 노력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지방흡입으로 줄일 수 있는 체중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허벅지 지방흡입을 했다고 해서 10kg씩 체중이 확 주는 게 아니고 고작 2kg 정도 주는 것입니다. 2kg 정도면 하루 굶어도 빠지는 체중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태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1억 원을 줄 테니까 전신 지방흡입을 해서 자신을 완전 날씬하게 해달라고 그런 문의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솔직히 혹하는 마음이 들기는 했는데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고도비만이었는데 전신 지방흡입을 한다고 한 번에 절대 날씬해질 수가 없고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거절을 했는데요. 그러면 과연 얼마나 적게 먹어야 될까요? 최소 제거한 지방량 곱하기 50kcal 정도는 적게 먹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2kg을 제거를 했다고 치면 50kcal를 곱해서 하루에 100kcal는 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도면 뭐 과자 한 봉지 정도 안 드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안 드시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리고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제거한 지방량의 측정 기준이 병원마다 2배에서 3배 정도 차이가 매우 크게 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병원에서 5000cc 지방을 제거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진짜 지방량만 측정을 해보면 반 정도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느 정도 먹어야 한다고 측정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래 하루 드시던 양보다는 적게 드시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만 지방 흡입 시에 출혈이 많아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진 경우에는 철분 보충을 위해 철분제를 먹거나 육고기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시술할 때 출혈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시술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겠죠. 그리고 지방 흡입 후에 체중이 불면 어디에 살이 찔까요? 지방 흡입을 하지 않은 부위에 살이 찔 겁니다. 허벅지 지방 흡입을 하고 난 후에 살이 찌면 허벅지에는 훨씬 덜 찌고 상체로 살이 찌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살이 쪘다면 어딘가에는 찌기는 쪄야 될 텐데 지방 흡입을 한 부위에는 지방 조직이 적어졌기 때문에 다른 부위에 지방이 찌게 됩니다. 복부 흡입을 한 후에 체중 관리를 못해서 체중이 예를 들어 10kg이 느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분들의 복부를 촉진을 해보면 피하 지방은 흡입을 해서 잡히는 것이 적은데 올챙이 배처럼 배가 볼록 나와 있어요. 이거는 피하 지방은 줄었는데 배 속에 내장 지방이 늘어났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피하 지방은 건강과는 상관이 없고 내장 지방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들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지방 흡입 후에 체중 조절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지방 흡입 후 체중 조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여기도 좀 봐주시고요. 여기 보시고 나서 이쪽도 봐주세요. 있죠? 여기도 봐주세요. 여긴 없나요?